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즈 어학연구소의 차은아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23번의 수산 양식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볼 텐데요. 자, 필자는요, 수산 양식이라는 것이 상업적으로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환경과 인간 모두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첫 문장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The extraordinary expansion of food production by aquafarming has come with high cost to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자, aquafarming, 수산양식이라는 뜻을 갖는 명사입니다. 자, 이 명사가 지금 이 문장 전체에서의 핵심 단어가 되겠죠? 더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수산양식에 의한 식량 생산의 엄청난 확대는, 자, 확대란 뜻으로서 expansion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has come with, 수반하였습니다. high cost to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환경과 그리고 인간 건강에 모두에 높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반하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로서 수산양식이라는 것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로 has come의 형태로 쓰였고요. come과 같은 경우는 원형과 pp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의 형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여기서는 has 다음에 pp로 쓰인 현재 완료 시제로 쓰였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문장을 통해서 필자는요, 수산양식이라는 것이 환경과 인간에 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요약적으로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부터 어떤 식으로 악영향을 끼쳤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요, 먼저 인간에게 끼친 악영향에 대한 이야기죠. As with industrialized agriculture, 산업화된 농업에서처럼 Most commercial aquafarming relies on high energy and chemical inputs. 대부분의 상업적인 수산 양식은요, 높은 에너지와 그리고 화학적인 물질의 투입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화학적인 물질의 투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뒤에서 부연 설명이 들어가죠. Including antibiotics, 항생 물질과 and artificial feeds. 인공적인 사료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투입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인공 사료가 어떤 건지 그 뒤에 과거 분사가 수식이 들어가요. Made from the waste of poultry processing. 가금류의 처리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에서 만들어진 인공 사료 그리고 항생 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투입과 그리고 높은 에너지에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주의해줘야 될 것은요, 먼저 as with의 해석인데요. 우리 as는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as는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의미를 구분지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as의 의미, 접속사의 의미부터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가 먼저 첫 번째로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 우리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그 특징이 그 뒤에 완전한 절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따라오게 되고요. 사실 as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의미를 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 의미라는 것은 첫 번째로 뭐뭐 할 때라는 뜻을 가진 시간의 접속사로 쓰이고, 자, 사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선생님 잘못 썼네요. 시간, 자, 시간의 의미로 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서 이유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뭐뭐처럼 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주로 많이 쓰이게 돼요. 접속사로 쓰였을 때에는. 그리고 전치사로 쓰였을 경우에는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랑 그리고 어떤 다른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요, 뭐뭐로써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s랑 in 또는 as with 이렇게 다른 전치사 in 또는 with와 함께 쓰일 때는요, 바로 이 문장에서처럼 무엇과 마찬가지로 라는 뜻을 갖게 돼요. 자, 이때는요, 한 단어인 전치사로 또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바로 like라는 전치사로 함께 바꾸어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as in 또는 as with는 무엇과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을 하고 like로 바꿔 쓸 수도 있더라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to나 for과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to나 for과 함께 쓰일 때는요,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으로서 about으로 바꾸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as를 접속사일 때와 전치사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각각 세 가지의 경우로 의미를 정리해 볼 수 있더라라는 거 구분지어서 정확하게 암기해 주도록 하세요. 여기서는 as with가 쓰였기 때문에 무엇과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을 해서 상업화된 농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라고 하면서 이제 수산 양식의 상업적인 수산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줘야 될 것은 바로 상업 수산 양식에 대해서 most라는 형용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다는 건데요. most랑 비슷한 단어로서 almost가 있죠. 그런데 두 품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most는 형용사로서 대부분의 라는 뜻을 갖는데요. almost는 품사가 부사로서 거의 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면 almost가 most를 대체해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 자리는 most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ly on이라는 단어 무엇에 의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로 흔히 비슷한 뜻으로서 depend on이 있는데요. depend on으로 바꾸어서 내신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동사들을 형용사의 형태로 변환을 시켜서 be reliant on 또는 be dependent on의 형태로 바뀌어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형용사로 변환이 될 경우에 비동사가 쓰일 텐데 이 비동사가 쓰인다면 또 주어의 수에 수일치를 시켜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주어는 most commercial aqua farming, 대부분의 상업적인 수산 양식이라고 하는 단수 명사이죠. 그래서 동사도 단수 동사로 is reliant on 또는 is dependent on이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including이라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 쓰였는데 얘는 사실상 전치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와 함께 쓰여서요, 무엇을 포함하여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죠. 항상 이렇게 현재 분사의 형태로 쓰인다라는 것을 주의해 주세요. 아까 쌤이 해석할 때도 항생물질과 인공적인 사료들을 포함하여 화학적인 물질의 투입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해석으로 했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인공사료라는 것에 대해서 과거분사인 made가 수식을 해주고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과거분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줄 때에는 사실상 요 사이에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그리고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한꺼번에 생략하는 건 가능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생략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가령 which만 빼고 artificial feeds are made from the와 같은 형태로 쭉 이어지게 되면 틀린 게 돼요. 그리고 또 are만 빼고 which made의 형태로 와도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생략을 할 거면 한꺼번에 생략을 하고 생략 안 할 거면 한꺼번에 다 집어넣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과거 분사가 쓰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poultry라는 명사 있는데요. poultry의 의미가 뭐예요? 가금류이죠. 자, 가금류의 의미는요, 사실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집에서 고기나 알을 먹기 위해서 기르는 동물들을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닭, 돼지, 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비슷한 어떤 소리가 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가령 poultry 하면은 가금류였죠. 그런데 poetry 하면요, 시라는 뜻입니다. poetry.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리스닝 시험에 대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poetry 하면은 시, 또 portrait 하면요, 초상화라는 뜻입니다. portrait, 초상화. 그리고 pottery 하면요, 도자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비슷한 단어들은 리스닝 시험에 대비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Such production practices, 그러한 생산 관행들은 tend to concentrate toxins in farmed fish, 양식된 물고기의 몸속에 독을 농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농축시키다라는 뜻으로서 concentrate라는 동사가 쓰였다는 거 체크해 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와 함께 현재 분사인 연속 동작의 분사, 구문이 쓰였습니다. 그럼 해석할 때도 연속 동작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몸속에다가 독을 농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해서 creating a potential health threat to consumer, 소비자들에게 잠재적인 건강의 위협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해석을 하겠죠. 자, 이러한 분사구문의 특징은요,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접속사, 주어, 동사의 문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사구문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기와 같은 경우 이제 and, 주어, 동사로 바꾸어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주어가 such production practices로 이미 앞에 문장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는 보통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and create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겠죠. and create.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and가 접속사가 쓰였을 때는 이렇게 동사가 create의 형태로 동사 원형으로 쓰여야 하는데 만약에 and creating과 같은 형태로 쓰이게 되면 틀렸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왜냐? 분사구문으로 쓰이게 되면 앞에 접속사는 사라져야 되니까. 그리고 또 and는 사라졌는데 그냥 create만 쓰이는 경우, 이렇게 동사 원형이 그냥 접속사 다음에 쓰이는 경우에는 또 틀린 게 되겠죠. 왜냐면은 일반 동사가 그렇게 오려면요, 접속사가 함께 와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creating은 and create가 같다라는 거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필자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산 양식이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The discharge from fish farm, 양식장에서의 배출물은 which can be equivalent to the sewage from a small city, 작은 도시에서부터 나온 오물과 맞먹습니다. be equivalent to 무엇에 맞먹다라는 뜻을 갖는
수거로서 equivalent라는 형용사를 특별히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이렇게 컴마와 함께 위치, 자리, 수식을 해주고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컴마가 왔을 경우에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다라고 가리키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인 관계대명사의 위치를 대시 대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대시 쓰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so is, 오물이란 뜻이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수식이 쭉 있는 다음에 사실상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뒤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Can pollute nearby natural aquatic ecosystem. 근처의 자연 수중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의해줘야 될 것은 nearby라는 아이의 품사인데요. 얘는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near도 전치사, by도 전치사다 보니까 그 두 개가 함께 쓰인 nearby는 전치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얘의 품사는요, 형용사예요. 형용사로서 근처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처의 자연 수중 생태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near 자체만 쓰면요, 전치사로서 무엇 가까이라는 뜻이 되고요. nearly와 쓰이면 부사로서 거의라는 뜻입니다. nearby가 되면요, 형용사 또는 부사의 품사를 둘 다 갖고요. 인근의 또는 인근에라는 품사를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구분지어서 품사와 함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Around the tropics, 열대지방, especially tropical Asia, 특별히 열대 아시아에서는요, the expansion of commercial shrimp farms, 자, 상업적인 새우 양식의 확대는 is contributing to the loss of highly biodiverse coastal mangrove forests.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손실을. 어떤 손실인지 그 뒤에 of 전치사구가 수식을 해줍니다. of highly, 매우 biodiverse,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coastal, 연안의 맹그로브 숲. 즉 매우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연안의 맹그로브 숲에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새우 양식장의 확대가.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줘야 될 건 contribute 다음에 이렇게 to란 전치사가 함께 쓰여서 무엇을 야기시키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이렇게 전치사 to와 함께 쓰입니다. 보시면 contributing이 이렇게 ing의 형태로 쓰였는데 이렇게 왜냐면 비동사와 함께 쓰여서 비동사, 현재 분사, 진행형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 자리가 만약에 contributed와 같은 형태로 쓰이면 절대로 안 되겠죠? 반드시 현재 분사의 형태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highly의 의미를 주의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ly가 붙었을 경우에 아까 선생님이 해석 어떻게 했었죠? 매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ly가 빠진 그냥 high가 오게 되면은요, 높은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highly도 의미의 차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장까지 보아서 필자는 수산 양식의 확대라는 것이 인간과 환경 모두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용제와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에서는요,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나 요지, 요약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보기로서 수산 양식이 인간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이라는 어떤 문장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순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순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이 글과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을 통해서 필자가 요약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수산 양식이 인간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에 끼친 악영향 그리고 환경에 끼친 악영향 순서로 세부적으로 두 갈식으로 먼저 주장을 펼친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순서였죠. 그래서 그 순서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삽입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삽입 문제는요, 지금 such라는 단어가 쓰인 such production practices tend to concentrate toxins in foreign fish, creating a potential health threat to consumer이라는 문장인데요. 그러한이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일단 이 생산 관행에 대한 말이 나온 다음에 이 문장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such라는 단어 때문에 이 문장의 위치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과 같은 경우는 삽입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리고요, 빈칸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빈칸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자면요. 먼저 두 갈식으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전체가 아예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각 인간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모두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죠. 이러한 모든 문장들은 각각 유의해서 읽어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무관한 문장 문제가 되겠죠. 자, 무관한 문장 문제로는 이제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수산 양식이라는 것이 환경과 인간이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만약에 뜬금없이 수산 양식에서 길러진 물고기의 맛과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무관하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법 문제가 출제될 텐데요. 어법 문제로는 우리 위에서부터 봤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has come with의 형태로 수동태,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로 has pp에 시제가 쓰였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expansion이라는 단어 정확히 암기하시는 게 좋겠고 as with와 더불어서 as의 다양한 의미들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다른 외부 지문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most는 almost를 대체할 수 없고요. 여기서의 made는 앞에 있는 artificial fees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비동사가 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동사 없이 관계 대명사만 함께 와도 틀렸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생략을 할 거면 한꺼번에 생략, 살릴 거면 한꺼번에 살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poultry의 다양한 의미들 우리 함께 poultry랑 비슷한 소리가 나는 동사 단어들의 다양한 의미들 함께 정리를 해보았죠? 정확히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연속 동작의 분사 구문 creating과 같은 경우에 and 동사로 바꿔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and랑 creating이 함께 쓰여도 안 되고요. and 없이 create만 쓰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creating과 and create 이렇게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고 컴마와 함께 쓰는 위치는 절대로 대가 바뀌었을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contribute는 to와 함께 쓰이고 여기서 진행형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반드시 와야 한다는 점, highly는 ly가 붙었을 때랑 빠졌을 때랑 의미 차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구분지어서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수산 양식이라는 것이 인간과 환경 모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내신 문제가 출제될지도 함께 예상을 해보았고요. 다음 강에서는 24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